2002년 4월 18일 아침 7시경입니다. 112로 걸려온 신고전화 한 통으로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등산로 나무에 사람 시신이 걸려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아, 등산로에. 나무에 시신이 걸렸다고요? 야, 그럼 이 등산로면은 등산객이 등산하다가 발견을 한 거겠네요. 네, 신고자는 등산객이었는데요. 하산하는 길에 우연히 사람의 시신을 보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갱틱곡의 정상 부근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다가 그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가파른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숨진 상태에서 옮겨졌다 해도 범인이 남성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피해자가 여성이었는데 경사진 비탈길 나무 아래에 허리가 반으로 접힌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 상태는요? 현장 수사 기록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목 부분이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고 얼굴도 피로 덮인 상태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목의 3분의 2 가량이 거의 날카로운 흉기로 잘려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진짜. 그럼 사인은 목에 있던 자창 때문인가요? 부검 결과 사인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다발성 경부 절창과 경부 압박이었는데요. 목이 졸려 숨이 거의 끊어진 상황에서 칼에 잘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얼굴에도 멍이 많이 있었는데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간 파열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던 걸로 보였고요. 야, 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서 사망케 하고 그 다음에 목을 흉기로 예, 죽은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숨이 숨이 약간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혼자는 죽이자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럼 등산하던 중에 뭐 범행을 당한 건가요? 당시 수사팀은 어디선가 살해된 뒤 갱틱곡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맨발이었는데 발바닥도 깨끗한 상태였고요. 주변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살해 현장이 갱티고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디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거지? 그 사망한 피해자는 누구였어요? 사망자는요, 갱티고개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번화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46세.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날에도 가게의 문을 열었었고요. 거의 새벽 3시 무렵에 가게 문을 닫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그러면 가게 문 닫고 거의 한 4시간 만에 갱티고기에서 시신이 발견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 새벽 퇴근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수사팀도 노래방과 집 주변부터 수색을 했는데요. 노래방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피해자 차량이 발견됐는데 거기가 피해자가 평소에도 주차를 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집이나 노래방에서 일이 벌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이나 루미놀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고 돼 있었고요. 그런데 피해자 차량에서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피해자 차에서요? 뭐가 나왔어요? 차 뒷좌석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는데 담뱃재가 날아가지 않은 채 같이 발견된 겁니다. 그날 피해 여성이 신었던 신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수석 아래에 피해자 신발도 있었고요. 근데 뭐 보통 신발은 차에 한두 컬레는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조수석 안전벨트에서 한 방울보다 적은 양의 혈흔까지 나왔는데 담배꽁초랑 DNA를 맞춰보니 같은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더라고요. 그럼 누구의 DNA인지는 나왔나요? 네, B형의 혈액형인 남성 유전자로만 나왔습니다. 그럼 피해자 차에 피해자랑 범인이 같이 있었다는 건가? 근데 그 차에 타 있을 정도면 낯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늘 주차하던 곳에 차가 그대로 있었다는 건 피해자 차에서 만났다가 다른 차로 옮겨 탔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차 안에서 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나요? 네, 지문이나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은 안 남기고 담배꽁초는 두고 갔다? 주변에 뭐 CCTV나 그런 목격자도 없었던 거예요? 네, 아쉽게도 차량과 노래방 주변 모두 CCTV가 없었고
새벽 시간이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야, 2000년이라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야. 많이 보급되기 전이죠. 아니 대체 이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뭘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냥 피해자한테 뭐 원한 같은 게 있었던 건가? 그런데요, 이 범행 목적은 바로 드러납니다. 시신이 발견된 18일 아침부터 낮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에서 총 195만 원이 인출된 게 확인이 됩니다. 아, 돈을 뺏은 거구나. 그쵸? 목적이 그럼 강도네. 근데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 195만 원이면 통장에 얼마 있는지까지 확인한 건가? 195만 원만 왜 딱 찾았을까? 아니면 돈이 없었던 건가? 어쩌면 너무 조심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소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범인은 이 195만 원을요, 청주에서 무주까지 2시간 20분 동안 160km를 달려서 돈을 무려 8차례에 나눠서 인출합니다. 8번에 걸쳐서 195만 원을 야금야금 뽑았네.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오전 10시 36분 청주의 한 은행에서 20만 원을 뽑은 걸 시작으로 약 30분 후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차례에 걸쳐 총 90만 원을 인출했고요. 그리고 22분 만에 대전의 한 은행에서 30만 원을 뽑은 다음 무주에 있는 은행 2곳에서 3번이나 인출했습니다. 야, 이거 뭐 청주에 걸쳐서 대전에서 무주까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네. 2시간 20분 동안 160km면은 쉬지를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다닌 거네. 그러니까 돈 찾고 움직이고 돈 찾고 움직이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정도로 지금 8차례에 지금 인출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출기 CCTV에 범인 얼굴도 찍혔을 것 같은데. 찍힙니다. 어머. 아, 마스크 쓰고 모자 쓴 사람? 마스크. 네. 저 정도 가린 거면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인증하는 꼴이네요. 근데 머리 긴 거 말고는 특이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뒷목이 덮일 정도로 긴 머리를 한 것만 빼면 아주 평범했습니다. 키도 170cm가량의 보통 체격을 가진 20, 30대 남성으로 추정됐고요. 야, 이 정도면은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출한 때 그 변장을 하거나 여성 옷으로 또 그 갈아입고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DNA도 나왔고 다 가리기는 했지만 이게 CCTV에 찍히기도 해서 이게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럼 이 이후로는 진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CCTV 장면으로 공개 수배도 내리고요. 이 면식범, 비면식범 모두 열어두고 피해자 주변은 물론 현장 주변의 거주자, 채권 채무 관계자, 동종 전과자, 그리고 최근 출소자 등 수백 명의 DNA를 대조를 해봤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당시 수사팀에서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게 있었습니다. 대전 톨게이트에서 회수된 통행권을 모두 수거해서 일일이 지문 간식을 맡겼던 겁니다. 아, 통행권. 그때는 통행권. 하이패스가 없었던 무조건 통행권이라고 그렇지, 노란색 그렇지. 줄이 있지 않았습니까? 돈을 주고 통행권을 무조건 받았어야 되거든. 그럼 거기 지문이 남겠네. 지금 대전 시내에 들어가서 돈을 뽑은 게 나왔잖아요. 네. 그걸로 봐서는 대전 톨게이트는 반드시 통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그 시간대를 맞춰서 수거된 그 통행권을 전부 이제 검색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휴게소에서 돈을 뽑았던 시간과 대전의 은행에서 돈을 뽑았던 그 사이 시간대에 대전 톨게이트에서 회수된 62장의 통행권을 모두 감식했는데 그중 4장을 제외한 58장의 통행권에서 신원 조회가 가능한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58장? 그럼 그 중에 결국에 범인이 없었다는 거잖아. 나머지 4장은 왜 안 나온 거예요? 쪽지물이라 당시 신원 조회까지는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 쪽지문. 하필이면 쪽지문이 그러니까 그 4장 중에 범인이 있었던 걸 수도 있는 거네. 검은 게 있었을 수도 그쵸. 있죠. 와. 네. 야, 이렇게 빠져나가다니. 참. 자, 그런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0년이 지난 2012년.
아산경찰서에 반가운 소식을 알립니다. 무슨 연락을 받으셨어요? 통행권 4장 중에 한 장에서 지문이 검출됐다는 연락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문 감식 기술이 발전해 쪽지문의 신원이 확인됐던 거죠. 야, 10년 만에 그 딱 한 장이. 그게 누구였어요?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2002년 사건 발생 당시 이미 한 차례 탐문을 받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약간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당시 피해자가 운영한 노래방에서 단군 손님의 걸로 보이는 명함들이 나왔는데 그중 이 남성의 명함이 있었던 겁니다. 범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노래방 인근 기지국에 이 남성이 통화를 했던 기록도 있었고요. 그래서 확인차 탐문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노래방에서 명함까지 나오고 범행 추정 시간대 노래방 인근에 있었고. 근데 왜 탐문에서 그친 거죠? DNA라도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각 인근 기지국에 잡힌 통화 기록만 17,000여 개였고 또 노래방에서 나온 명함도 100여 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 용의선상에 올리는 건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한 차례 조사를 하긴 했는데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군요. 네. 일단 그때 빠져나갔을지 모르지만 이젠 퍼즐 하나가 더 네. 맞춰졌잖아요. 통행권. 그쵸. 통행권. 그래서 2012년 수사팀에서도 해당 남성을 다시 불러 조사를 했었죠. 근데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라 2002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럼 당연히 10년 지났으면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 범인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그쵸.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 여자친구가 남원에 살아서 고속도로를 탔을 거라면서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남원이면 무주 밑이니까 동선이 맞긴 한데. 근데 왜 대전 톨게이트에서 왜 통행권을 냈을까?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2012년에 검거된 게 아니라 그로부터 또 5년 후에 형사님이 검거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남자도 DNA가 안 맞았나 본데요? 맞습니다. 그 당시 이 남성이 조사 도중 피운 담배를 수거해서 DNA를 맡겼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은 다시 원점이 된 거고요. 야, 그러면 아직 지문이 안 나온 나머지 통행권 3장 중에 범인께 있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5년이 흐르고 또 2017년 5월 아산서 강력팀장으로 발령받은 우리 삼봉산 호랑이 우리 김영사님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드디어. 근데 15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요. 혹시 새로운 단서를 찾으셨나요? 시간 날 때마다 혹시 뭔가 놓친 게 없는지 사건 기록을 읽고 또 읽었는데 어쩌면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뭔가 또 촉이 오셨나? 그게 뭔데요? 네. 이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동선이잖아요. 인출했던. 네. 여기서 뭐가 형사님만 뭐가 특별히 보이신 게 있으신 건가? 청주의 한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고 약 30분 뒤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또 인출됐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청주에서 다녀서 이쪽 지리는 눈 감고도 다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62장의 통행권 중에 범인의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야, 이 학창시절을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이쪽 지리를 깨고 계셨구나. 근데 그게 통행권을 찾아내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산 갱틱고개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인출한 청주은행을 거쳐 휴게소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진입 톨게이트가 2군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은행에서 30분 안에 두 번째 휴게소에 도착을 하려면 청주 톨게이트로 진입해야 시간이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형사님의 추측이 맞다면 범인이 청주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아서 휴게소를 들어갔다가 대전 톨게이트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범인이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선을 따라 같은 인출기에서 횟수까지 맞춰가며
똑같은 금액을 인출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통행권에 찍힌 시간들을 맞춰봤죠.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인출된 시간도 정확히 찍혀 있고 그렇죠. 통행권을 또 찍힌 시간도 정확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실험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래서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인출한 곳에서 오전 10시 45분에 청주 톨게이트를 진입해 휴게소에서 돈을 찾고 오전 11시 19분에 대전 톨게이트를 나가야 대전에서 인출했던 시간에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대에 우와. 맞는 통행권이 있었어요? 청주 톨게이트 진입 시간은 맞았는데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시간이 딱 1분 차이가 나는 통행권 한 장이 있었습니다. 1분 차예요? 와, 진짜 소름 돋아, 계속. 와. 그러면 무조건 범인이 쓴 통행권이겠네. 그럼 그 중에 지문은요? 지문 나왔던 통행권이었어요? 네, 그것도 2012년에 쪽지문으로 실현이 확인되었던 바로 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 내장 중에 하나 쪽지문. 진짜. 12년도에 조사받았던 그 남자. 에? 이게 DNA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네. 차 안에 발견 담배꽁초랑 또 안 맞았죠. 안 맞았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DNA가 불일치할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지문이 확인된 40대는 운전대만 잡은 공범이었을 가능성이었죠. 운전만 한 공범. 야, 그럼 2인조였던 거야? 맞습니다. 형사님이 이 공범의 가능성을 열어놓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퍼즐들이 하나씩 찾아집니다. 이 남성의 전과 기록을 조회해보니 미성년자 때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를 저지른 적이 있더라고요. 공범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위장해서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갔던 사건이었고요. 게다가 미성년자 때 사건 기록을 보니까 거주지가 아산 갱틱고개 인근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죠. 아까 어릴 때 살았던 곳이니까 그 갱티 고개 지리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그죠? 이게 15년 만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지금부터 아산 갱티고개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김 씨는요, 유령처럼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도 없고요. 등록된 주소지에도 살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전화기도 없고 사는 것도 틀리면은 작정하고 꼬리를 감춘 거네요. 증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2년에 쪽지문으로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숨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야, 근데 이놈은 어디 가서 찾냐고요. 그러니까. 김 씨 마지막 주소지 전입 신고 기록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길래 가입자를 확인해 보니 웬 여성인 겁니다. 그 명의대로 전화번호가 계속 살아 있었고요.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분명 가까운 사람일 것 같은데 그래서요? 혹시 몰라 일단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톡 친구를 맺어봤는데요. 프로필에 낯익은 이름 김 씨 본명이 떡하니 뜨는 겁니다. 이야, 뭐야? 다른 사람 명의를 그래서 그 휴대전화 번호에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었는데 참 황당하게도 아산으로 떴습니다. 아산이요? 예. 기가 찬다, 진짜. 야,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아산? 어디 있었어요, 아산에? 본인 명의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는 분명 음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고 바로 지역에 심어둔 정보원들한테 전화를 싹 돌렸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성인 오락실을 개업한 사람인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성인 오락실을 개업을 했어요. 야, 이거를 대단하다 그래야 되나? 뭐 담대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완전 뻔뻔하게 아산에서. 그쵸. 아마 이제 김 씨 입장에서는 몇 차례 가서 조사도 받았고 지문이 나왔니 마니 이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는 지금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이제 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럼 이제 드디어 15년 만에 아산 갱티고개 살인 사건의 범인을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체포 현장이 있어요, 영상에?
야, 이성 여기 오락실이 앞이구나. 왜 이렇게 태우네? 야, 무슨 뭐 동료들하고 그냥 어디 밥 먹으러 가냐? 이 웃는 거 거야? 아니에요? 강도 살인으로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론 내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 살인 사건으로 또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표정이 채원한 척 웃다가 체포영장 읽으니까 갑자기 평생 눈치 보고 막 확 굳어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왔죠.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처음엔 왜 저렇게 실실 웃는 거예요? 성인 오락실 단속을 나온 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계도 하지 않고 실실 웃었던 것 같은데 체포영장을 내비니까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당연히 범행은 인정 안 했겠죠? 순순히 자백할 리가 없습니다. 15년 동안의 이 진실 게임 지금부터입니다. 처음에 차분하게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긴장 풀릴 때쯤 사망한 피해자 사진을 대뜸 꺼내어 보여주니까 갑자기 확 당황하더니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 이놈들은 세계든 다 똑같아. 그런데요, 헛구역질이 멎으니까 그 담배를 연거푸 2대나 피우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시신 옮기기만 했어요. 중국인 그 놈이 다 한 거라고요. 2002년경에 일을 하다 만난 사람인데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라고 했습니다. 자긴 그 중국인이 시키는 대로 치신 유기와 운전만 도와줬을 뿐이라고 했고요. 뭐 아직 뭐 확실한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지금 다 공범한테 죄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안 잡힐 거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지. 하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범이 체포 안 되면 자기는 최소한 시신 유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형량이 얼마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머지 공범 체포 안 되면 나는 시신 유기 정도로만 처벌받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끝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동안. 그러니까 일단 공범까지는 나왔는데 그럼 15년 전에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런데요, 김 씨가 지목한 그 중국인 공범은요, 뜻밖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 한국에? 뭐 아직 추방이 안 됐다는 건데 가까운 곳이면. 추방은커녕 경기도에서 번듯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까지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취직을 하고 급여를 받고 15년 동안 이렇게 살 수가 있지? 2006년에 미립국 자진 신고를 하면 한국에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했더라고요. 2014년에 정식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들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출근을 하려고 차에 타려는 찰나 수갑을 채우러 갔더니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형사님,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이건 자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범이 맞았나요? 바로 DNA부터 채취했는데 피해자 차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습니다. 야, 드디어 15년 만에 일치한 DNA 밝혀지네요, 주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불법 체류자라서 그게 안 나왔던 거네요. 뭐가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죠. 아, 이게 없었던 진짜 거지. 그러네.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요, 이 공범인 이 중국인이 체포되면서 김 씨가 아주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애초에 한 건 하고 중국으로 뜨자라고 이 강도를 제안한 것도, 네. 노래방 주인을 대상으로 삼은 것도, 흉기를 지어준 것도 모두 김 씨 짓이었습니다.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렇지, 그렇겠지.
근데 그 중국인 공범이 한국에 여전히 아직도 살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지. 불법 체류자니까. 그렇지. 대충 둘러댄 거지. 왜 그랬답니까? 월급이 적었던 거에 늘 불만을 가지다가 일을 같이 때려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여간방을 전전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했고요. 처음에 은행을 털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은행을 털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나는 범죄자들의 이 사고방식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월급이 적어서 사람을 죽여? 그러다 은행은 왠지 둘이서 안 될 것 같아서 김 씨가 단골로 자주 가던 노래방 주인으로 범행 대상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날 노래방 마지막 손님으로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할 때 다시 나타나 여관까지 태워달라며 접근했다고 했고요. 차에 타자마자 공범이 뒷좌석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뺏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밤늦게 영업하는 여성을 인간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해서도 안 되지만 돈만 뺏고 응. 그냥 사라졌어야지. 그것도 그러니까 안 되지만. 돈만 훔치던지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해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피해자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것 같아 그대로 피해자 차를 몰아 갱틱 고개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조수석 안전벨트로 공범이 피해자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공범의 손을 깨무는 바람에 피가 났다고 했고요. 목을 졸랐는데도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보고 김 씨가 공범에게 칼을 쥐어줬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니 잡히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 사건을 다시 우리 김 형사님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버젓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김 씨와 공범 모두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